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주식에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주식연구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식 초보를 위한 최고의 선생님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이사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이 은행의 주가가 폭락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체 뉴욕 증시 오늘 상황이 어땠는지 좀 알려주시고 관련한 내용도 전해주세요. 네,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은행 충격파가 좀 있으면서 이제 나스닥이 한 2% 가까운 거의 급락세로 마감이 좀 되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끝났는데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가장 저번에 실리콘 밸리뱅크 파산도 그렇지만 뱅크런이잖아요.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빼는 건데 네. 예금이 실제로 좀 많이 빠져나갔다는 이제 지표가 나오면서 우려감이 다시 커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대출은 또 오히려 많이 늘려놨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대출을 또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리고 대출을 또 회수해버리면 돈이 이제 시중에 있는 돈이 또 빨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유동성에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기가 요즘에 뭐 좋지 않다 얘기 나오는데 은행에서 돈을 회수하면 결국 풀린 돈이 다시 들어가니까 경기에도 당연히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좀 확산이 되면서 어제 미국 증시는 좀 급락세가 연출됐고 또 최근에 이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상당히 좀 좋지가 않은데 이 수주부진 좀 우려들이 좀 제기가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실제 뭐 메타 같은 기업들에서 이게 또 서버라든가 이런 투자를 줄인다라는 뉴스들이 보도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서버 주문이 줄면 서버에 들어가는 게 반도체잖아요. 네. 반도체 주문이 줄지 않을까 또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 그래서 오늘 미국에서 엔비디아라든가 AMD,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이 각각 한 4%, 뭐 2% 이렇게 좀 빠지는 흐름이 나왔고 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결국에 뭐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또 아니면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가장 좀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광고로 돈을 벌거든요. 네. 아마존도 이제 광고 매출이 꽤 되는 걸로 아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광고주들이 광고를 안 하거든요. 그렇겠네요. 이런 부분들도 악재로 작용해서 오늘 아마존이 마이너스 3.4%나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오늘 장 끝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아까 오전에 확인했을 때는 플러스 9% 정도 주가가 급등을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 안 좋았다. 일단 은행주는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았을 것 같고요. 퍼스트 네. 리퍼블릭 은행 주가 폭락하고 예금 인출이 대량 됐다라는 게 실적 보고서에서 나타나면서 주가 폭락하면서 그 영향으로 은행주 당연히 안 좋았고 또 반도체 우려 때문에 그 관련 뭐 빅테크 기업도 안 좋았던 것 같고 전체적인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그게 증시에 반영됐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네. 조금 전에 MS였나요? 거기가 실적이 좋았다 그랬나요? 네네. 근데 대형 기술 기업들인 빅테크 기업들 그것 말고도 앞으로 실적 발표 좀 앞두고 있는 곳들 있죠. 네, 몇몇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오늘 밤에는 이제 오늘은 그 메타가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고 내일은 이제 아마존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다 발표하고 애플은 아마 다음 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는데 다행히 스타트를 지금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잘 끊어줬어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예상보다 좋은 좀 실적을 내줬고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만 하는 게 아니고 클라우드 서비스도 제공을 하는데 이 클라우드 쪽이 지금 잘 되고 있고 또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챗 GPT 관련해 가지고 이제 빙이란 이제 검색과 같이 연결해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쪽 사업도 좀 꽤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기대감도 높아지면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좋은 편이고 구글도 이제 같은 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좀 임팩트는 떨어지지만 구글도 클라우드 쪽이 흑자로 좀 돌아섰고 또 인공지능 5월달 이 개발자 회의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신규 서비스가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건 구글도 역시 그 검색 광고 기반이다 보니까 광고는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이 빅테크 기업 중에서 광고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은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그 실적에 영향을 실제로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몇 군데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데 실적이 괜찮게 나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첫
테이프를 잘 끊으면 그 이제 빅테크 전반적인 기업들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뭐 다음 주까지 지금 예고가 돼 있다 그랬는데 그 처음 딱 테이프 끄는 그 회사의 실적을 보면 전반적인 빅테크 기업들의 분위기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나요? 근데 이게 비슷한 거면은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은 좀 비슷하거든요. 예. 약간 이제 물론 이제 구글이 훨씬 광고 비중이 높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라는 이제 기반이 있죠. 오피스랑 이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이건 사실 광고보다는 계속 구독 서비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견조한 편이긴 한데 관건은 이제 클라우드 쪽이거든요. 클라우드 쪽하고 AI. 근데 구글도 이쪽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쪽이 잘 나왔는데 구글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광고는 좀 안 좋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오늘은 메타가 발표되고 내일은 아마존인데 아마존은 뭐죠? 아마존도 클라우드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클라우드는 잘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참가자들이 뭐 아마존의 클라우드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할 텐데. 근데 아마존은 또 하고 있는 사업 하나가 전자상거래를 또 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에 초점을 맞췄는데 생각보다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경기가 좀 안 좋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그러니까 무조건 마이크로소프트가 잘 나왔으니까 첫 스타트 좋으니까 다른 거 다 좋다.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고 각 기업마다 이 사업부가 다르니까. 메타는 또 완전히 다른 게 메타는 아시겠지만 이제 그 페이스북하고 네. 인스타그램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핵심이 뭐죠? 광고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을 가능성이 높죠, 사실은. 그렇군요. 그리고 메타가 이름 그대로 페이스북에서 이름을 메타버스로 바꿨잖아요, 사실. 네. 메타 안 좋잖아요, 지금. 뭐 요새 메타버스 얘기하신 분이 있나요? 아예 주변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메타버스 얘기 잘 못 들었네요. 아예 아마 그러네요. 2021년 10월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그 여기 뭐 주요 문고 가시면 베스트셀러에 다 메타버스였거든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한참 저희 YTN이잖아요. YTN 뉴스에서도 메타버스 뉴스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 그런 뉴스 못 본 것 같아요. 아예 지금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구나. 메타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 뭐 마이크로소프트 좋았으니까 다 좋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각 회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그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서 제가 좀 걱정되는 건 좀 광고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빅테크 기업에 속해 있어도 그 회사마다 주력하는 사업이 따로 있을 거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다 회사별로.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이신 거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번 주에 미국의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된다고 해요. 1분기 GDP, 국내 총생산, 그리고 3월 PCE 물가지수, 개인 소비 지출, 뭐 이런 것들 발표된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아마 이제 미국 GDP가 지금 이번에 예상으로는 한 2% 정도 성장할 걸로 나오는데 이게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작년 4분기가 2.9% 성장이었으니까 성장률 떨어진 거네요. 네, 점점 떨어지고 있고 아마 하반기까지도 좀 안 좋을 걸로 좀 많이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그 성장률은 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이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또 성장률이 또 잘 나오잖아요. 네. 잘 나오면 또 금리 인상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이제 또. 자꾸 이 정도로 탄탄하나 또? 그렇죠. 5월 초에 또 금리 결정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머리 아픈 거죠. 이게 지금 시장이 좀 요즘에 안 좋다 보니까 좀 안 좋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표가 잘 나오면 이건 금리에 부담을 주고 또 지표가 안 나오면 사실 금리에는 좀 긍정적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진짜 경기 침체 오나 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해석을 하니까 그래서 그날 이제 이 27일 날 발표하는 걸로 아는데 그 GDP 한번 보시고 시장 반응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 보시고 PC 물가지수 같은 경우 이제 아마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 지표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요 부분도 지금 최근에 실제로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계속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한때 9.1까지 갔다가 작년에 이번에 5까지 나왔으니까 그래서 점진적으로 안정화될 텐데 근데 보셔야 될 건 뭐냐면 근원 물가라고 유가라든가 에너지 가격, 식품 가격 있죠. 요걸 뺀 건데 요게 지금 잘 안 떨어지고 있어요. 여전히 그럼 물가는 높다고 봐야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큰 제품을 제외하고는 그 끈적끈적한 물가라고 하는데 그게 잘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발표될 텐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지 숫자만 보지 마시고 근원 PC 물가가 좀 실제로 좀 꺾이는 게 나오는지 그 세부 데이터들도 나오니까 그런 거 좀 체크하셔가지고 좀 꺾이는 부분들이 확실히 좀 나와야 되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한 4월, 5월로 갈수록 좀 꺾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은 많이 나오는데 3월은 어쨌든 좀 유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좀 3월 달에 한번 좀 꺾였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꺾이면서 나올 텐데 그 외에 서비스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높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주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 그게 증시에 바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나요?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그냥 예상만큼만 나오면 영향을 거의 안 주고요. 아, 이 정도 뭐 예상했다.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서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서비스 물가가 예상보다 확 꺾였다.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럼 증시는 급등하겠죠. 이거 진짜 물가 이제 제대로 꺾이는구나. 예. 그럼 이제 그런 식의 우리가 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니면 이제 근원 서비스 물가가 너무 올라갔다. 그러면 이건 또 안 좋은 거죠. 아, 물가가 여전히 높구나. 우리 예상보다. 그러면 증시는 또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과의 좀 간극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월 초에 미국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 결정하잖아요.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사님? 일단 기준금리는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거는 일단은 지금 확률은요. 네. 76.6%로 0.25%. 올리는 걸로요? 예, 올리는 걸로 대부분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원래 확률이 91.4까지 올라갔어요. 금리 이게 좀 인상할 낮아졌어요. 것이다라는 예. 확률이 90% 넘었었는데 좀 낮아졌어요. 좀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이번 주에 그 GDP하고 PC가 예상보다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저 확률은 더 떨어지겠죠. 올릴 거라는 확률이 떨어질 것이다. 네,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오면 금리 인상 확률은 더 떨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아까 이제 저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은행 문제가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연준도 지금 만약에 물가가 좀 잡혀가는데 경기가 지금 침체 조짐이 보이면 금리를 그냥 마냥 올릴 수는 없거든요, 사실. 이미 5%까지 올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미국 2분기 GDP하고 그다음에 PC 요거에 따라서 어쨌든 다음 주에 금리 인상 어차피 둘 중에 하나거든요. 0.25냐 동결이냐인데 근데 시장은 동결로 예상을 해 아니 그 인상으로 예상하니까 인상하는 것 자체는 악재는 아니에요. 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동결로 가면 이건 좀 예상 못했던 부분이니까 시장이 좀 또 반응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군요. 네. 지난주에는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좀 부진한 성적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2차 전지 관련주 상당한 조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번 주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2차 전지주들이 정말 뭐 올해 2월부터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가지고 시장을 이제 압도적으로 주도를 했는데 약간 이제 바톤 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쪽이 어디냐면 이번 주 들어 제가 느낀 거는 자동차가 좋았어요. 현대차가 엄청난 실적을 내가지고 바톤을 약간 좀 터치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 다만 이제 현대차도 최근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주 지나고 아마 다음 주까지 좀 봤을 때는 오늘 하이닉스가 좀 실적 발표를 좀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실적은 뭐 좋진 않았죠. 당연히 적자를 봤지만 하이닉스에 제가 오늘 그 이제 IR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그걸 좀 봤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반기엔 업황이 좀 개선될 것 같다. 이런 좀 언급을 좀 했더라고요. 반도체 업황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반도체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안 좋은데 재고 조정도 좀 되고 있고 이게 가장 강조한 게 이제 감산을 하거든요. 공급을 줄이니까. 그럼 공급을 줄이는데 만드는 업체는 3개밖에 없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업체가 3개니까 어차피 수요는 증가할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이 만드는 그 공급량을 줄여버리면 나중에 수요를 못 쫓아갑니다.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면 반도체가 급하게 또 올라가요. 아마 그래서 24년도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오늘 이제 하이닉스 실적을 보면서 그런 걸 좀 느꼈고 내일은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같은 얘기를 해줄지 모르지만 삼성전자 또 멘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비슷한 멘트를 해준다면 뭐 전 세계 1, 2등 반도체 회사가 그런 비슷한 멘트를 한다는 건 더 이상 나쁠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쪽을 한번 계속 좀 주목을 좀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월가에서 이런 오래된 격언이 있대요. 5월에는 주식을 팔아라. 이사님 일단 이 격언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제 곧 5월인데. 이게 세린메이라고 그러죠. 이제 영어로 그냥 세린메이 5월에 팔아라. 이게 있고 이제
그 10월에 사라 주식. 그런 거요? 뭐냐면 5월부터 가을까지 약세장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저 얘기가 자꾸 나오냐면 저런 적이 많았어요, 실제. 실제로요? 이거 S&P 500 지수를 봐도 예. 저 구간에 약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했고요. 예. 예. 그러니까 아니 뭐 그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이게 꼭 그 어떤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근데 이제 약간 이런 게 있죠. 보통은 연초부터 주가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올해도 그랬잖아요. 예. 근데 보통 이제 1, 2, 3월 오르거든요. 그리고 4월에 실적 발표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대감도 있고 그런데 4월에 이런 거 반영해서 한 번의 사이클이 끝나면 보통 5월 되면 이제 재료가 소진돼요. 이제 재료가 없어요. 더 올라갈 만한 뭔가 이제 이벤트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안 그래도 좀 올라왔는데 5월 되면 이제 쉬어가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4월이 지나고 나면 실적 발표하고 나서 분기 끝나고 4월 지나고 나면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심리를 자극할 만한 재료가 없다는 거예요? 이슈가 없는 거죠, 특별한 게. 예. 그래서 사실 요즘에도 그렇지만 뭐 큰 이슈는 없잖아요. 이렇게 뭐 이벤트 같은 것도 없고 예. 기업 실적 따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월에는 팔아라. 그래서 이제 보통 5월에 팔고 이 주식 그리고 5월에 파는 이유 중에 하나가 4, 5월이 이제 고점인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래요? 4, 5월이. 그러니까 이제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정을 이제 충분히 받으면 보통 10월에 저점을 많이 찍는다. 그러니까 10월에 사라. 네, 싸니까. 근데 격언대로 주식 투자하시면 안 돼요. 10월에 사서 5월에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버는 거 아니에요, 돈? 그렇게 하면 주식이 뭐 너무 쉽죠. 이 세상에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주식 투자가. 그럼 보통 이 5월에 일은 아니고 어떤 애는 반대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맞았죠. 뭐가요? 작년에 9월 말 10월이 바닥이었잖아요. 그랬나요? 네, 작년에 정확히 맞았어요. 예. 근데 2년 연속 그런다는 보장은 없고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 결국에 싸냐 비싸냐가 문제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도 그렇고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1월부터. 네네, 많이 올랐죠. 조금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밸류 부담이 생긴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 격언보다도 약간 좀 부담이 생긴 건 사실이니까 저도 한 5월까지는 증신 좀 쉬어갈 수 있다. 다만 저는 그게 아니라 저희 이제 이베스트는 하반기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5월에 팔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5월에 혹시라도 이슈가 생겨서 급락을 한다, 빠진다. 그럼 5월에 오히려 좀 주식을 좀 담는 게 낫지 않냐. 물론 기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무조건 격언대로 파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계신 기업이나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수가 올랐는데도 못 오른 기업도 수두룩해요. 네. 정말 많습니다. 이게 찾아보시면 정말 처참할 정도로 안 간 기업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근데 굳이 그런 기업들까지 저 격언대로 할 필요는 있을까?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월가에 5월엔 주식을 팔아라. 그리고 우리 이사님이 알려주신 10월에는 사라. 이런 말이 있다는데 일단 이것만 너무 믿으시는 거는 좀 추천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격언이 뿐입니다. 근데 격언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꾸준히 사람들 속에 기억되는 이유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저게 대체적으로 또 저렇게 된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확률적으로. 근데 해마다 또 다르니까. 맞아요.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 아까 이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국내 코스닥에서 2차 전지 엄청 잘 나갔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약간 계속 하락되고 있고 막 떨어지고 있고 이러면서 좀 조정 국면이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런 거는 그런 말이 왜 나오나요? 2차 전지가 뭐 이렇게 뭐 어떤 특별한 이슈 뭐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부터 그러니까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 말 대비해서 올해 고점 주가가 한 7배 올랐어요. 불과 4개월 만에. 예. 엄청난 상승이죠, 사실은. 일부 기업도 뭐 폐배터리나 양극재 기업들 일부가 굉장히 가파르게 좀 오르다 보니까 가격 부담이 생긴 거죠. 근데 아무리 2차 전지 성장하는 걸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네. 근데 주가가 이제 그걸 너무나 빨리 반영을 하고 개인 투자분들이 또 열광적으로 매수를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2차 전지가 되니까 실제로 수익도 많이 나신 걸로 알고 있고 개인들이 좀 매수를 하면서 주가 오르면서. 근데 영원히 오르는 건 없잖아요, 이 세상에.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시점에선 좀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이제 지난주부터 갑자기 이제 좀 조정을 받기 시작했고 근데 이번 주 들어와서 더 안 좋았던 건 대표 기업들 실적이 좀 나왔는데 예상보다 좀 안 좋더라고요. 2차 전지 대표 기업들의 실적이요. 좀 몇 군데가 좀 이렇게 예상에 좀 못 미치는 실적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에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좋긴 한데 숫자로 증명은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이제 그런 실적들이 좀 안 나오니까 일부 실망 매물 나오고 그러니까 또 큰 기업들이 빠지면
같이 또 따라 빠지거든요.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이. 그래서 이 가격 부담하고 좀 기대에 못 미쳤던 실적이 이게 좀 어우러지면서 약간 좀 주가가 조정받고 있다. 그래서 성장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차익 실현 물량하고 그리고 모멘텀이 지금은 이 전기차나 이차전지도 좋은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제 나올 만한 이슈가 지금 또 당분간은 없어요. 네, 특별한 게. 네. 네, 그런 재료 부족도 좀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이사였습니다.